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리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리남, 넷플릭스에서 수리남 2탄 나오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리남이라는 나라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2022년이었나요? 그때 넷플릭스에서 6부작 정도로 이제 했었죠. 드라마 때문에 아마 알게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한국인, 마약왕 이것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한국 정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쩌다가 끼어들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인 등이 얽히고 설킨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리남이 남미에 있는 나라구나 정도를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리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수리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나온 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원래 꽤 유명했던 이야기죠.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실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꽤 재밌게 이제 풀어냈던 드라마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왜 갑자기 수리남 이야기를 할까요? 어쨌든 수리남과 관련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리남은 잘 알다시피 이제 작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체 면적은 한 1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남미 대륙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작아요. 대한민국보다 큰데 남미 대륙에서 가장 작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16만 3천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단히 작은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6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한 60% 큰데,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좀 인구가 많은 구 하나보다 많구나, 한 2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도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쪽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석유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가이아나 있었죠. 로또 가이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브라질. 우리는 보통 남미 대륙 그러면 저 밑에 쪽에 브라질이 있다 생각하는데, 브라질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 남미 대륙 저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도 브라질과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불령 기아나라고 하는 옛날 빠삐용 동네. 옛날 분들은 이제 불령 기아나, 요즘 친구들은 이제 프렌치 기아나 또는 프랑스령 기아나 이렇게 알고 있는 요 지역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숲입니다. 거대하죠. 정말 장쾌합니다. 눈 닿는 데까지 전부 숲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수리남이라는 곳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숲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이 대도시 또는 마을에 주로 다 모여 있고요. 국토 전체 면적의 이제 95%가 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토 면적의 95%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산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도시 만들고 했던 그런 지역은 국토 면적이 2%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국토 면적대 대비 이제 숲으로 따지면 압도적인 1등인 나라가 수리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로 따지면 1년에 한 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1인당 GDP로 따지면은 5,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이즈가 작은 나라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이제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죠. 보통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리브해 이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덜란드 식민지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 영국과 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가 이제 주고받기 할 때 네덜란드로 넘어온 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먹고 사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원래는 이런 거를 먹고 살았습니다. 먹는 거예요. 사실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보크사이트예요. 보크사이트. 이 보크사이트라는 건 뭐죠? 알루미늄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루미늄을 만들기 전에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보크사이트를 채굴을 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기타 등등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 보크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매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75년인가 이제 그때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알코아죠. 알코아라고 부르는 이제 알루미늄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알코아가 수리남에서 광산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채굴을 해갔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여기와 관련돼 있는 이런저런 일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알코아가 보크사이트 광산을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남 경제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됐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뭔가 먹고 살 만한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금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액의 한 75% 정도가 이제 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속을 파면 뭔가 나오는 이제 그러한 나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수리남의 국가 부채는 급속도로 막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로부터 빚을 많이 졌냐? 일단은 잘 빌려주는 나라 중국한테 한 5억 달러 정도 이제 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클럽이라고 해서 이 부채, 그러니까 채권국 이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빌려가지고 한 8,800만 달러, 대충 1억 달러 정도 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닌 개별 은행,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게 또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GDP가 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1억 달러. 그러면 아이 뭐 이만하면 괜찮지 않어?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 넘는 나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하지만 정말 먹을 게 없는 이 수리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부채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난을 들어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결국 2021년에 이제 IMF를 가서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의 이제 25%가 빈곤층이다 그러는데 사실 25%만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정말 작고 가난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나라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뭐 넷플릭스에서 2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로또를 터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 지구본 연구소에서 로또라는 건 뭐죠? 땅 파면 뭔가 터졌구나. 석유가 펑펑 나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네, 이 수리남에서부터 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카리브해가 펼쳐져 있는데 2022년 여기에서 이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한 15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2억 6천만 배럴, 상당히 많은 석유입니다. 이 2억 6천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채 매장량입니다. 그러니까 캐 쓸 수 있는 게 꽤 많다. 2억 6천만 배럴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8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2028년서부터는 이제 하루에 2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옆쪽에 가이아나가 있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대왕고래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해상에서 대규모 큰 광구를 찾아내서 이제 엑소모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가이아나가 찾아낸 구간이 딱 그 수리남 해상 광구랑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이아나에서 이 석유가 나왔어. 그런데 수리남이랑 딱 붙은 지역에서 나와. 그러면 수리남도 딱 붙은 지역에서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여러 기업들이 막 달려들어갔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포인트를 잡은 회사가 프랑스 토탈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렬로 쫙 구멍을 막 뚫어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키워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블럭이라고 하는 게 요 58번 블럭 요쪽인데, 일단 프랑스 토탈이 여기서 찾아냈고 제일 먼저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여기서 지금 엑소모빌이 여기서 찾아냈기 때문에 같은 지층, 연결된 지층에서 찾아낼 확률은 거의 99%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원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에서 찾아내는 이 유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할 것들이 많죠. 제일 큰 고민은 일단 수심입니다. 수심이 너무 깊으면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심해 유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바다 위에서부터, 수상에서부터 일단 저 밑에 해저까지만 한 2,000 몇백 메다 정도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저면을 또 한 뭐 1,000 몇백 메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찔한 이제 그러한 깊이에서 파야 되는데,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은 뭐 한 100 몇십 메타에서부터 제일 깊은 곳이라 해봐야 뭐 한 1,000m 정도니까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수리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대량의 석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 국민들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로또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석유를 일단 먼저 캐는 거고, 천연가스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급한 거는 석유니까 이거부터 먼저 채굴 하고 천연가스는 차차라고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탈사가 참여하는 이 광구에 대해서는 이제 그란모그루라는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명이죠. 가고 있습니다. 이 그란모그루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이제 물고기, 이 지역에 사는 물고기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동네 말로는 이제 위대한 아침 또는 새로운 새벽이라는 뭐 아주 멋들어진 이제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프랑스 토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이제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플랜트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갖다 놓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뽑아내 가지고 육지로 보내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석유가 하나도 안 나오던 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찾아냈냐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가이아나 그리고 수리남 이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 지역에서는 예전서부터 석유를 이제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제 1번 타자가 베네수엘라였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많이 나라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탐사를 했는데 예전에 가이아나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육상을 찾은 거죠. 근데 육상에서는 잘 이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리남은 석유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에서 대규모 로또를 이제 터뜨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토탈사가 이 광구를 일단은 임차를 했고 여기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토탈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100억 달러, 105억 달러 정확히는 이 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저개발 국가에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제일 핵심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왜? 이 저개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룰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챙길 수 있는지를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뒤통수 맞는 계약을 해서 나중에 5년 후나 10년 후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 계약이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찾아보고 놀랐어요. 계약을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죠. 야무지게 계약을 잘한 나라가 이제 수리남이다. 그러니까 어수룩하게 이제 보면 안 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새로운 광구를 찾아내면 광구를 찾아낸 업체, 생산을 이제 할 업체와 국가가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로열티입니다. 보통 로열티라고 번역이 되는 건 뭐냐? 이 광구에서 뭐 돈이 남든 안 남든 일단 생산량에 대해서 몇 퍼센트에 대해서는 나라 몫으로 주는 이게 이제 로열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무조건 받는 거니까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를 6.25%를 받아냈어요. 이게 얼마나 잘한 거냐면은 옆 나라인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엑손모빌한테 로열티를 2%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수리남은 그거보다 3배 많은 6.25%를 받기로 했으니까 정말 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6.25%는 빠져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93% 정도가 남아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40%는 일단 운영 비용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토탈이 105억 불을 챙겨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5억 불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생산량의 40%로 일단 떼고 가는 거죠.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매년 나오는 목 중에서 40%를 이제 토탈사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46.25%예요. 그럼 남는 거는 이제 53% 정도가 남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또 했는데 일단 16%, 53.75% 중에서 16%는 그냥 수리남이 가져갑니다. 수리남 몫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7.75%가 이제 토탈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리남은 여기에 대해서 36%의 법인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가져갑니다. 이야, 대단한 협상수를 발휘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 이 이익 배분과 관련돼서 프랑스 토탈사가 이제 105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을 이제 집어넣는 데 대해서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도 20% 지분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무상으로 받아간 건 아니고요. 수리남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16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11억 달러 빚 때문에 IMF에 간 나라가 이제 16억 달러를 새로 빌립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배당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생산되는 전체에서 44% 가까운 43.39%가 수리남 몫으로 지금 할당이 돼 있는 거죠.
옆 나라인 가이아나는 14.5%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가이아나가 좀 시끌벅적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뒤집어 말하면 수리남이 정말 야무지게 계약을 잘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인구 6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석유 메이저 중에 하나인 이제 토탈사랑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야무지게 계약을 어떻게 잘했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라고 해서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석유 생산 국가라는 점이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965년 지금으로부터는 60년 전이죠. 오른쪽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네덜란드 이제 식민지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장에다가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다가 지하 160m에서 물이 아니고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리남 같은 경우도 산유국은 됐습니다. 근데 그 양은 많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은 충분히 이제 쓸 양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석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가지고 처음에는 당연히 뭐 네덜란드가 알아서 했습니다만 독립한 이후에 이것을 계속 네덜란드에 맡겨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1980년에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솔리라고 하는 지금 화면 위쪽에 있는 이게 이제 로고입니다. 스타트 솔리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이제 석유 회사를 국영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유도 캐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이러한 정유 시설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정제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뭐 자기들이 필요한 휘발유 그리고 디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 사업까지 겸하는 그러한 국영 석유 회사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량으로 따지면 하루 13,000배럴 정도라고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그러한 회사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중요한 점은 뭐냐? 이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들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원유와 관련돼서 이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계약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것들을 내가 석유를 만드는 이 석유를 캐는 이제 회사니까 이 석유업계의 플레이어로서 어떻든 간에 지난 40년 넘게 45년 동안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구축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수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나라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요구하면 얘네들이 들어줄 수 있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토탈사를 극적으로 공략했다. 그래서 토탈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괴로운 협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계약을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계약도 잘했고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이제 앞으로 잘 쓸 것이냐가 이제 수리남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 일단 석유가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보를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향후 20년 동안에 적어도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은 번다. 그러니까 우리 100억 달러 20년 그러면 1년에 5억 달러에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리남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리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부채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월가 은행들과 협상을 했는데 당연히 협상은 잘 되죠. 앞으로 우리 돈 필요하신 거 있으면 우리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협상을 잘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남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러한 대규모 석유가 터져 나오면 자원의 저주, 즉 흥청망청 쓰다가 그리고 자국의 어떤 화폐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그 다음에 석유만 의존하는 원툴 국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의 밸런스가 무너지더라라는 이제 그러한 교훈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이 석유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상당수를 이제 국부 펀드로 집어넣어서 건드리지 않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쓰는 네덜란드 모델을 이미 채택을 이제 해놨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미래만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 배당 공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제 찬 산토키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내세웠어요. 모두를 위한 로얄티. 그러니까 로얄티를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모든 국민들한테 다 공평하게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에게 뭐 1000달러도 안 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크게 썼습니다. 750달러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매년 750달러를 주는 건 아니고 1회예요. 일단 한 번을 이제 확정을 하고 그 계좌를 그냥 개인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계좌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넣어준다.
그런데 그 계좌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좌 잔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7%를 보장해 주겠다. 연이율 7%를 보장해 주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엔 $750였다가 나중에 더 늘지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매년 뭐 한 $500씩은 줘라고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750 정도 되면 이 수리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균 정도 버는 한 달 급여, 한 두 달 급여 조금 안 되는 정도치를 국가에서 이제 보너스로 이제 지불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갑론을박 논란이 이제 있었고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논쟁 끝에서 찬 산토키 대통령이 낙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퍼 헤이링스 시몬스라는 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데 일단은 이 새로 들어온 정부는 이 $750 이제 배분 계획은 일단 없는 것으로 일단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750 이 전임 대통령 계획은 아니고 이제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또 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들 입마이 포켓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새로 들어선 정부가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게 좋죠. 하지만 뭐 막상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남 같은 나라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온 국토가 이제 숲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말하면 자연 친화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연재해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수도마저도 이 비가 좀 오면은 여기저기 침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이제 침식으로 바다에 쓸려가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뭐 배수, 그다음에 하수, 이러한 인프라들 좀 정비부터 빨리 좀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병원, 학교, 그리고 도로,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프라 어떤 개선에 먼저 좀 투자를 해라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항과 같은 이제 이런 돈 쓸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리남 같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잘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협상은 되게 잘했다라는 점은 수리남 다시 전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지만 어떻든 석유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옆 나라인 가이아나와 비교해 봤을 때 수리남은 압도적으로 계약을 잘 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 칭찬해 줄 일이고, 두 번째, 과연 이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리남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왜?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압도적인 숲에 기반해가지고 이것을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많이 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원래 수리남은 그 수리남 국민들이 배출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수리남 숲이 다 흡수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넷제로를 이미 달성하고 네가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미 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좀 이제 비즈니스를 새로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과연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상반된 거죠. 원유를 채굴 하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잘 억제를 하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를 시킬 것인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빈국의 에너지 그리고 석유가 터졌다라는 것은 뭐 박수 쳐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왜 땅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올까? 라는 아쉬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로또를 기대할 나라는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뭐 수리남이 벌어들이는 저 정도 이 현재 나와 있는 원유 가지고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팔자를 가진 나라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수리남에 대한 로또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연관되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